최장직과 정혜구 씨는 앞서 소개한 그 논문을 통해서 소련으로부터 공사나 법률을 제공받아서 지주의 토지를 빼앗고 기독교인들을 숙청하고 주민재산을 국유화한 공산화 정책을 민주개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좌익 세력이 미군정의 무장투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실패했다. 그 결과 민족이 분단되고 대한민국이 성립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악의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최장직과 정혜구라는 이 사람이 우리 현대사를 이런 식으로 아주 날조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 최장직과 정혜구 씨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남한을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족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민주기지다라고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번 강의의 주제인 6.25와도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25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무장투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혜구 최장집의 논문의 그 결론 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정의롭지 못한 반혁명 세력이 외세를 등에 업고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분단 정권을 수립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 반란은 단선 단정을 막기 위한 의롭고 숭고한 투쟁이다라고 또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인민정권 세우려고 했던 좌익 세력은 분단 정권이 수립되자 이승만 정권에 저항을 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에 돌입을 했고 그 무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6.25 전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잘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6.25가 김일성과 스탈린의 남침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시작되어서 해방과 분단 과정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던 국내적 갈등의 최종적 판가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일성과 스탈린의 남침이라는 이 무소불위의 전쟁 책임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전쟁 책임은 누가 있느냐? 일제에 있고 해방과 분단을 가져온 미제국주의에 있고 거기에 편승한 국내 우익 세력에 있다. 이렇게 역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저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6.25는 남한의 반혁명 그리고 반민족 정권하고 북한의 혁명적 민족적인 민주기지 정권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누가 전쟁을 일으켰든가 이런 걸 따지는 행위는 매우 졸렬하고 의미 없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구와 최장집 씨가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그 논문에 의하면 남침이냐 북침이냐의 전쟁 발발 책임의 문제가 과대하게 고려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전쟁이란 것은 국내외적인 갈등이 심화된 결과이지 단지 어느 쪽이 총을 먼저 쏘아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우연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지도 말아라, 묻지도 말아라,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6.25를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6.25를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최장직과 정혜구 씨는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혁명 세력인 북한은 자주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체 사상을 형성했다. 반면에 반혁명 세력은 바로 남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서
종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반공체제를 구축했다. 반공체제를 구축한 게 무슨 못된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는 좌익사관과 주관적인 인식체계, 그리고 아주 북한을 두둔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심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청와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여는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라는 그 망언의 이론적 기초는 바로 이 최장집과 정혜구라는 사람이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논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쓴 논문은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문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해방공간이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나 소련 공산당이 제공하는 그런 주장을 그냥 읊어댄 것일 뿐입니다. 사실이라든지 사료로 전혀 입증되지 않는 허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저자들은 사료 수집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그 원초적인 기초 행위조차 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치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날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논문은 저자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라고 바랬던 내용을 마치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서 선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논문이야말로 역사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세에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학당 교장 선생님이신 이영호 교수님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쓴 문제의 논문이 1930년대와 40년대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의 신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충실히 계승한 논문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중국은 소련이라든지 서구 국가와는 달리 자본주의화가 되지 않았고 근대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공장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농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나 레닌의 주장하는 대로 노동자의 착취로 인한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돼서 노동자 중심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노동자가 없는데 어떻게 노동자를 착취하겠습니까? 이처럼 모택동은 역량이 무르익지 않은 중국에서 공산혁명에 성공하려면 결국은 그 두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선 1단계는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조직해서 미흡하지만 존재하는 노동자, 그리고 국민의 절대 다수인 농민, 그리고 지식인, 소부르주아, 민족 부르주아, 애국적 민주인사, 진보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연합을 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단계 가지고는 그 탈취한 정권을 프롤레타리아트하고 공산당의 지도 하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을 해서 진정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핵심 본질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택동 신민주주의 혁명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이 좌익들이 일으킨 사회 구성체 논쟁입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혁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주장한 책이
사회 구성체 논쟁입니다. 이 좌익이라든지 전체주의 추종 세력은 이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책에서 1980년대 한국을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미제국주의 지배하에 식민지다. 남한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족 분열이 계속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가 파괴되었으니 이것은 반봉건 상태다. 남한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민족 전체의 시각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철학적 기초가 된 주체사상을 남한 변혁을 위한 사상적 기초로 삼는다. 남한의 변혁운동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제1단계로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러한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해방 당시의 혁명정국을 계승해서 1980년대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혁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미 성취한 북한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구성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서부터 북한에서 수많은 간첩, 지도원 이런 사람들이 몰래 침투를 해서 대학 운동권 학생들 그리고 노동자 단체 그리고 좌익 정당들에게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중당 같은 경우는 간첩이 침투해서 이선실 같은 거물 간첩이 침투해서 김낙중이라는 민중당 사람이 간첩 행위를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이런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회구성체, 한국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책이 두툼한 책이 1권, 2권으로 나왔는데 바로 이게 그 핵심 진원지죠. 예.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회구성체 논쟁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른바 유토피아적인 몽상 혹은 조잡한 논리체계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에 정말 기이할 정도로 무지했던 세력들의 수구적이고 퇴행적 사관의 결정판이다라고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구성체 논쟁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자칭 진보적 정치 세력과 지식계층이 북한의 수령체제를 민족사의 정통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로부터 협조와 지도하에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겠다는 깃발을 높이 내걸었던 기이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을 뭘로, 어떠한 이론으로,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구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 해체, 아주 미중유의 위기가 닥치자 이 사람들은 재빨리 민주화의 탈을 쓰고 인권, 반핵, 탈원전, 환경운동 등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계와 문화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에 침투해서 주요 진지를 장악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나